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원싱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도 뒤집기 한 판이 가능할 건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97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20년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얼마 전에 헝다 사태가 일어났죠. 오늘 조금 전 오다 보니까 헝다가 디폴트 이자 모면했다고 납기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요즘은 헝다 사태 이야기가 거의 다 사라져 갔어요. 그죠? 자, 위기로 올 때는요, 엄청나게 무섭게 포장해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미디어의 특성상 공포가 극도로 됐을 때 시청률이 1%에서 2%, 3%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광고 홍보 효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시청률을 올려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아시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 이득이 될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한 번쯤 우리는 이 정보에 대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뒤집는 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역발상. 이 생각을 주식 투자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관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엄청난 복리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주식의 특성이라는 게 보면 주식의 특성은 늘 제가 이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수익률이고 X축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특성은요, 결국은 늘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지만 결국 이 구간의 실질적 수익은 기간에서 거의 90대 10입니다. 90%는 거의 기다림과 박스권과 여러 가지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지루함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언더슈팅을 통해서 외부 악재를 이용해서 강력한 매집했던 세력들이 악성 매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1파, 3파, 5파를 만들어서 엄청난 가격으로 언론들을 동원하여서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이 주식시장의 큰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절 가격이 있다면 우리는 손절 가격이 없는 주식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절대로 버핏은 손절 가격이 없습니다. 오렌 버핏 입에서 손절 가격이 나온 적은 뭐냐? 그 기업이 원래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상 신호가 왔을 때는 매도를 하지만 그 기업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게 되면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50%, 70% 움직이는 이 등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대표적인 애플도요, 하루아침에 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핏도 바닥 가격을 모르는 겁니다. 좋은 가치의 기업들을 야금야금 원하는 물량까지 모아가는 거죠. 이건 있겠죠. 전체 자산의 5%를 10%를 애플로 채운다. 그 규정은 있겠죠. 그러나 손절 가격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손절 가격 있는 주식이라면 애당초 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동업관계지. 근데 요즘 막 결혼할 때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혼으로 밀고 가겠죠. 어떤 커플이.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혼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다 보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사과할 줄 알고 어떤 가치관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생기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의 경영자와 그 회사의 경쟁력이 이상이 오지 않는 한 가치 투자가들은 상당히 긴 호흡으로 그 기업과 동행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CR 인베스트는 애당초 제가 늘 감나무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하는 25m짜리 감나무가 있다고 가정치자고요. 저희는 5m가 넘어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8년 이래로 역대 이렇게 장기적으로 13년 이상 성장하는 나스닥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론들과 미디어는 장밋빛 전망을 계속 열어줍니다. 저는 지금 미국 나스닥이 20m인지 21m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25m 감나무 이론을 말하면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한국의 코스닥은 3,000포인트 기준으로 지금 현재 1,000포인트가 살짝 밀린 980언저리입니다. 그러면 66% 2000년도 기준으로 66% 아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당시의 시총과 영업이익, 코스닥 전체 시총, 매출액, 영업이익보다 이때가 2,980언저리를 갔는데요. 지금 980일 때 매출과 시총과 영업이익은요, 수십 배가 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커졌는데 디커플링이 일어났어요. 다이버전스. 오히려 이때가 주가는 높았고 지금이 낮단 말이야. 아무리 이 엄청난 사이즈의 한국의 이 영업이익과 그 가능성을 숨겨도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한국의 지난 10몇 년 동안 쌓아놓은 이 엄청난 저력들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날이 그게 내년 초가 될지 2023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야금야금 지금 모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왜 이런 불안함이 올까요? 나의 내일을 포맷하고 우리는 기준과 잣대가 없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 일명 자칭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쉽게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본인들을 조금씩 어때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마인드로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1. 추월 차선에서 부자가 되기랑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인 수학적인 공식이다. 부자가 되는 거에도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죠.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나는 월급 생활을 위해서 내 돈을 받지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대가로 받고 있다.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2번은 계속된다는 거죠. 3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근데 이것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나마 하던 일도 계속할 수 없는 본인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4번, 당신은 5일간의 노예 생활을 위해 2일간의 자유와 맞바꾸고 있다. 약간 너무 이제 극단으로 몰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끄덕끄덕. 왜? 목요일날, 요즘 옛날에는 금요일날이 끊임없이 금요일날이 불을 지폈다면 이제는 목요일날이 땡겨서 어때요? 그게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재산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린다. 중산층 주택에 산다.
MBA를 딴다. 미국 기준이에요. 이게 책이 미국 책이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다. 여기서 값비싼이라는 것은 차가 10억 이상이 되는 차들 말하겠죠. 그런데 추월차선의 부자는 재산을 모으는데 어때요? 10년이 걸리지 않고요. 호화로운 저택,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을 고용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하며 온전한 차는 무엇인지 살 수 있다.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약간 이 표를 보면서 좀 씁쓸할 겁니다. 왜요? 나는 서행 차선도 아닌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서행 차선 부자, 추월 차선 부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결국 어때요? 좀 더 10년 뒤가 나아지려면 이제 생각의 차선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요, 서행 차선 부자는요, 일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전문직들에 해당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고용되는 특성을 갖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요. 부자가 되기에 뮤추얼펀드와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둡니다. 그런데 추월차선의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요. 퇴직연금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 둘을 이용하고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조금씩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씩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 보면 돈의 인쇄가다.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긴다. 시간의 인쇄가 자기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산을 사서 모아간다. 이런 개념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봐볼까요? 자, 너무나 많은 일 속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렵죠. 우리는. 책, 멘토, 유튜브 등등등.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생각의 지도를 만드셔야 돼요. 이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셀프 부의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의 지도를 만들기 앞서서 필요한 게 바로 생각의 지도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지도를 알아야만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어디부터 모를 때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다들 지금이 아니라 2025년, 2030년 이때 2030년에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보거나 CR 인버스를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원칙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도 뒤집기 한 판이 가능할 건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